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최고의 나날을 보이고 있죠.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반도체 바이오, 그 전력기기, 조선으로 이어지는 주도 섹터 전부를 잡았습니다. 네, 시기적절하게 전부를 잡았고 올해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다음 주도주 혹은 차차기 주도주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반도체 바이오, 그 전력기기, 조선까지 왔습니다. 수소 섹터가 조선으로 현재 와 있고 그 다음 수도 섹터를 또한 투자자로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저는 꽤나 높은 확률로 항공우주, 네, 우주 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 우주 쪽에 대한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이 그냥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글로벌적으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인텔리안테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텔리안테크도 저 같은 경우도 투자하고 있어요. 저도 인텔리안테크에 투자하고 있고요. 오늘 투자를 진행해서 현재는 약 4%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멤버방에서 나눈 대화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인텔리안테크가 그라운드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 계약을 했다는 것을 올려주셨습니다. 오전 11시 28분쯤 올려주셨고 357억이에요. 계약금은 357억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계약 상대가 안 적혀 있죠. 근데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관심이 꽤나 깊으신 분들은 다들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존입니다. 높은 확률로 아마존이 이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전 영상에서도 왜 아마존과 협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를 할게요. 시간이 굉장히 길을 수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아마존과의 그런 계약 체결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작년에도 대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이제 300억 정도의 계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반이 안 지났는데 그래봤자 1년도 안 지난 지금 시점에서 357억이라는 계약이 한 번 더 터진 겁니다. 그만큼 아마존 측에서 아니면 계약 상대방 측에서 우주산업에 대한 그런 페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예상은 대략 한 2년, 네,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기존의 예상은 대략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300억 정도를 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까고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다 써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계약을 350억 정도, 357억 원을 이제 추가로 한 것이고, 이런 것도 좀 보시면 계약 기간은 저번과 똑같아요. 1년 7개월 정도.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따로 알아본 결과 이것도 올해 내에 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상보다 좀 빨라져서 올해 내에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이에 따라서 사실 저도 인텔리안테크에 좀 투자를 진행한 것이고, 예전부터 지켜봐왔기 때문에 또 우주 섹터에 수급이 들어온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매수했어요. 근데 이게 뜨자마자 거의 곧바로 좀 어느 정도 제가 확인할 것만 확인하고 이제 바로 이제 인텔리안테크를 매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끼리는 다 공유를 드려요. 매수 내역을 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 한 달에 24,000원밖에 안 합니다. 제 내역을 볼 수 있는 멤버십 가격은 한 달에 24,000원밖에 안 해요. 치킨 한 마리 가격 아까워서 지금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저는 너무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공급지역 전세계 히응 재밌네요. 그렇죠? 공급지역 전세계, 왜냐면 상대방이 아마존이니까. 네. 자, 3천당 지역은 탈탈탈 셋업을 시작하는 느낌이구만요. 안 그래도 오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다시 진입했네요. 다시 들어봐도 변동성이 엄청나긴 합니다. 2차 매수 남겨오려나 했는데 조선 쪽의 현금이 탈탈탈 털려서 더 못 사네요. 네, 조선 쪽의 현금을 탈탈탈 털었다. 네, 그러니까 조선 쪽의 비중을 실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행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오늘도 이제 커뮤니티 글을 올려드렸지만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전부 다가, 거의 조선 같은 경우는 전부 다가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렸던 이번 사이클 핵심은 엔진이 될 것이다. 선박 엔진이 될 것이 말씀드렸고, S&W도 엔진 기자재 기업 중 하나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계열이 맞지 않아서, 시계열이 다른 기업들에서 좀 늦어져서 주가가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게 있어요. S&W를 기준으로 이 정도 라인에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아마 조만간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제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도 이제 변곡점에 맞춰서 혹은 지지라인에 맞춰서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에도 우리 멤버분들께는 실시간으로
이제 매수를 공개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럼 지금 왜 인텔리안테크를 보고 있는지,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성장성과 모멘텀 혹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357억이라는 그런 계약이 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약 기간 1년 6개월이지만 사실 작년에도 초도 물량이 306억 정도의 그런 계약 물량이 있었는데 이것도 계약 기간 1년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다 소진을 하고 추가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번에도 저는 비슷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다들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런 물량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이 있을 때, 그럼 우주항공 쪽에서, 항공우주 쪽에서 어느 기업이 대장주가 될 것이냐, 이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사실 위성을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기업들이 더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의견도 있지만 그래봤자 한국 한정이에요. 네, 그래봤자 한국 한정이고, 이런 위성 제조해서 뭐 아마존에 납품할 겁니까? 스타링크에 납품할 겁니까? 원엠에 납품할 겁니까? 어차피 이게 잘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위성의 제조 시장은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주도주가 무엇인지, 대장주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때 결국에는 가장 큰 성장을 보일 기업이 어떤 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자 볼게요. 이제 우주라기보다는 이성통신, 위성이라고 해볼게요. 위성통신 시장이 100이라고 친다면, 자 지상 설비, 여기가 뭐 안테나도 포함입니다. 지상 설비가 약 140입니다. 140. 그리고 이제 위성 통신 이 자체가 120 정도 듭니다. 이것만 벌써 260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설비와 위성 통신이 대세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결국 260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중에서 이제 위성 제작은 그래봤자 3.5예요. 3.5. 그러니까 위성 제작이 그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가면 갈수록 디플레, 그러니까 가격 인하 요소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위성 통신이 아니라 지상 통신, 네, 지상 통신도 역시나 12야, 네, 대략 5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쪽에다 가장 크게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100이 아니라 이제 400, 400이라 쳤을 때, 왜냐하면 위성통신 시장이 앞으로 개화가 되면서 대략 몇 년 내에는 400조 정도의 시장으로 커질 것이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4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400을 기준으로 이것만 벌써 50%가 넘어요. 그래서 이쪽에다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죄다 짜잘짜잘하게 5에서 10 정도, 그리고 위성 제작은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저는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그리고 지상 설비 서비스, 이 두 가지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모두를, 이 두 개 모두 인텔리안테크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저는 국내에서는 인텔리안테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뭐 중계도, 저궤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파라볼리라던가 아니면 평판형 안테나, 이걸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인텔리안테크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연구개발비가 이제 작년에 보시면 작년 실적이 굉장히 잘 안 나왔죠. 잘 안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 잘 안 나오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인데, 이게 왜 그런 것이냐,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재무제표, 제가 필링사단방에서 재무제표 분석해 드릴 때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비용적인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연구개발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참, 좀 말씀을 드리면, 자, 2011년도에 연구개발비가 대략 200억이었어요. 200억. 그리고 22년도에는 300억.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56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말도 안 되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자, 재무제표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생성시키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자, 이게 자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인텔리안테크는 거의 100%를 비용 처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이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닝 초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실제로 보시면 작년 4분기에 단기순이익이 적자고요. 영업이익도 50억이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런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지만, 자산 처리했으면 실적이 고스란히 나왔겠죠. 최소 600억 정도, 600억 정도가 추가됐을 겁니다.
그럼 이미 연구개발비를 모두 자산 처리했을 경우에는 560억 이상의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과는 전혀 다른 실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비용 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산 처리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만약에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손상 처리를 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번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적은 것이고 재무제표를 훨씬 더 투명하게 제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겉으로 나와 있는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도적인 실적을 올해부터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대략 한 4배 정도 오르고요. 그 이후도 꾸준하게 50% 이상씩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지금의 주가, 지금의 시가총액 6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이 딱히 고평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자 반도체, 바이오, 전력기기, 그리고 조선까지 오고 있는 주도 섹터가 이제는 그 차기까지 봤을 때에는 그 중에는 우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차기 주도 섹터를 본다면 투자자로서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저는 반도체, 바이오, 전력기기, 조선까지 전부 다 먹었어요. 네, 전부 다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올해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연이어서 내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2, 3주에 한 번씩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꾸준히 제 계좌를 공개하고 있고요. 제 국내 계좌, 해외 계좌 전부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매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내역을 공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우주 쪽을 본다면 국내에서는 인텔리안테크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뭐 해상용 안테나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군사용 안테나 아니면 평판형 안테나를 통해서 이동형 혹은 가정용 안테나까지 모두 글로벌 1위입니다. 글로벌 1위라는 점에서 결국 이 우주 위성통신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혹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를 제외하고서는, 왜냐면 스타링크는 본인들이 전부 다 합니다. 수직 계열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시키면 결국 인텔리안테크의 안테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텔리안테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원앱향, 이제 원앱의 매출이 이제 풀로 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테스트 물량이 그치고 있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아마존의 이제 카이버 프로젝트, 그러니까 위성통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텔리안테크의 안테나 같은 경우도, 혹은 아마존과의 협력만 한다는 것이 알려지더라도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꽤나 강력한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들은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미국에서만 기상 설비를 150개를 지었어요. 스타링크가 미국에서만 기상 설비를 150개 줬는데, 보통 한 개 설비당 위성이 약 한 10개 정도, 위성 안테나가 10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0개라고 치면은 대략 한 스타링크 기준으로는 미국에서만 1,500개 정도가 이제 안테나가 들어갔다는 것이고, 보통 이 안테나, 게이트웨이 안테나가 보통 하나에 대략 한 3억에서 5억 정도 합니다. 3억에서 5억 정도 하기 때문에 1,500개의 안테나라면 최소 4,500억에서 이제 많게는 대략 한 7,500억, 7,500억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서만 이 정도라는 것이고, 참고로 스타링크는 아직도 위성통신을 매우 활발하게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역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소 안테나 시장의 최소 시장 가치가 1.5조는 될 것이다. 1.5조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압도적 1위, 특히나 평판형과 혹은 파라볼릭이라던가 혹은 거대한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있고, 경쟁사와 몇 년 이상의 경쟁력의 차이가,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최소 50%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우주항공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뭐 해상용도 마찬가지고 지상용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뭐 군사용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동 혹은 로봇, UAM 이런 쪽에서도 죄다 쓰이는 것들, 특히나 지금이야 뭐 5G지만 이제는 6G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UAM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초저지역, 초스피드의 그런 통신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6G를 준비한다면 결국 답은 위성밖에 없어요. 위성통신이 쏘아주고
시장 설비에서 안테나가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 통신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테나이기 때문에 역시 6G까지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향후 10년까지를 바라본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국내에서는 높은 확률로 이 인텔리안 테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투자를 진행해서 현재 약 4%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봤을 때 결국 지상용 혹은 항공용 혹은 군사용, 정부 기관용 전부 다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6G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꽤나 유의미한 그런 성장성을 향후 10년 동안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수급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인텔리안 테크는 얼마 전에 마린크와 이제 적외도 이제 위성통신 사업에 협업을 하고 있고, 이 마린크와의 협업을 통해서 군사 영역에서의 위성통신 시장에, 군사 영역에서의 안테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린크와는 이미 협력을 10년 이상 해왔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오면서 이제 군사혁명 시장까지 그 발판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난 시스템, 그러니까 조난이 됐을 때 혹은 바다에서의 그런 조난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다면은 군사형까지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의 증가는 물론이고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2026년 기준으로 PR이 약간 10 내외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했을 때 20, 30, 40, 50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분석이었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플리슨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